안녕하세요. 옵저빌리티 APM and AI 발표를 맡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기루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ELK 스택으로 알려진 내용을 현재는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아래 인테그레이션에서 메틀기나 로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로그스탯이나 비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분산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엘라스틱 서치에 인덱싱 합니다. 그리고 이 인덱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바나에서 여러가지 대시보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플랫폼 위에 엘라스틱에서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검색과 옵저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입니다.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은 SaaS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 AWS, GCP, Azure 뿐만이 아니라 온프렘에서도 동작합니다. 특히 CSP사에서 한국 리전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옵저버빌리티인데요. 여기 큰 틀의 주제는 AI이기도 하고 저희 현재 고객 중에 생성형 AI로 저희 엘라스틱 서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생성형 AI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옵저빌리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부엌에 있는 재료로 볶음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챗GPT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상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 제 부엌에 있는 재료 고려 없이 일반적인 볶음밥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즉, 생성형 AI는 세상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챗GPT한테 컨텍스트를 줍니다. 부엌에 스팸과 냉동 야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를 제공하면 생성형 AI는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적용한다면 다시 부엌에 있는 재료로 볶음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물어봤을 때 우선 부엌에 뭐가 있는지 엘라스틱 서치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에 있는 샤드에서 뭐가 있는지 리턴을 받고 이제 여기 뭐 스팸과 냉동 야채, 피클 등등이 있고 옆에 숫자가 있는데 이 검색에 대한 랭킹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킹 소다가 아래에 있는데 이건 점수가 낮아서 컨텍스트에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스팸과 냉동 야채는 컨텍스트 또는 프롬프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색 방식을 RAG, Retrieval Augment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이제 다시 질문과 엘라스틱 서치에서 찾은 스팸과 냉동 야채를 가지고 생성형 AI에 질문을 하면 제 부엌에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완벽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예제는 부엌이지만 여러분의 조직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엌이 위키나 구글 드라이브 등과 같은 문서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RAG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올바른 대답을 LLM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엌에서 검색은 벡터 검색, 시멘틱 검색을 사용했고요. 사실 여기 엘라스틱 서치에서 다른 노시컬 DB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라스틱 서치만의 장점은 여러분 혹시 쿼리와 검색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검색을 할 때도 쿼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쿼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던질 때 그 결과만 나오지만 엘라스틱 서치의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킹과 함께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검색 분야에서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데 엘라스틱 서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엘라스틱 CEO 총괄 매니저 사례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사례를
다양한 사례나 데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옵저버빌리티를 설명하면서 제가 데모를 3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서 AIOps를 엘라스틱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데이터 타입 기반으로 프론트에서 백엔드까지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에서 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AIOps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든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엘라스틱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인제스트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스택 중에 데이터 수집은 인테그레이션에 해당합니다. 이제 옵저버빌리티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또한 단일 엘라스틱 에이전트에서 간편한 데이터 수집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가 있고 엘라스틱 서치 내부에 각 데이터 타입으로 인덱싱 됩니다. 또한 대시보드 및 시각화 기능 포함해서 350여 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이제 모니터링 도구로 오픈소스나 기타 벤더에서 각각 APM, 인프라 등 에이전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에서도 이전에 로그스탯이나 비치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현재는 단일 통합 에이전트인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핵심 비치 에이전트를 엘라스틱 에이전트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합니다. 에이전트에서 설치, 설정, 확장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타 오픈소스나 벤더 또는 비치와 비포와 같이 인스턴스에 설치된 모든 에이전트에서 야물 파일을 통해 설정했다면 엘라스틱 에이전트에서는 UI로 한 번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플릿은 에이전트를 중앙에서 UI로 관리해 주는 도구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에이전트들의 상태를 U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오프라인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주고 각 에이전트의 CPU 상태나 메모리 상태, 그리고 각 에이전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버전 업데이트 또한 UI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캡처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에이전트 폴리시 이름 아래 아주 작게 리비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리비전은 해당 폴리시가 37번 수정되어서 업데이트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딱 있죠. 클릭 한 번으로 설정된 정책의 모든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한 정책을 업데이트했을 때 56개의 에이전트가 한 번에 업데이트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책 폴리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기에 보면 3개의 에이전트가 같은 에이전트 폴리시 1이라는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 폴리시 1을 업데이트하면 3개의 에이전트 설정이 모두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GCP에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데몬셋 형태로 설치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에 3개의 노드가 있죠. 여기서 정책은 여러분의 팀의 예를 들면 결제 서비스나 개발 1팀, 2팀 등등에서 서비스 혹은 인프라별 정책을 정해놓고 설정의 수정 및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전트 폴리시 1을 클릭해보면 정책에 여러가지 인테그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PM, 인프라, 매트릭, 시스템 로그, 쿠버네티스, 보안, 클라우드 모니터링, AWS, GCP, 애저 등 각 하나의 모듈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정책 폴리시에 7개의 인테그레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모니터링 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 혹은 설정을 수정하면 에이전트 폴리시 1이 설치된 에이전트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sys 로그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클릭한다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수집할 로그 패스 목록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를 자유롭게 UI로 가능합니다. 다른 인테그레이션 설정들도 다 이렇게 UI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직도 로그스탯이나 비츠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플립과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데이터 수집을 쉽게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 이제 엘라스틱에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소개입니다. 이제 먼저 로그 분석인데요. 이제 머신 러닝 기반 로그 메시지 패턴별 이상 점수를 표시해 줍니다. 특정 로그가 갑자기 늘었는지 줄었는지 패턴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계층을 통해서 성능과 스토리지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제가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 데모는 그 로그 얼럿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제 옵저빌리티 오버뷰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로그 화면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5분 내에 로그가 2만 건 이상 발생해서 이런 알럿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알럿이 발생했을 때 로그를 보통 이제 앱에서 확인하는데 그 로그스의 스트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런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뷰 디테일즈를 누르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로그가 보이겠죠. 네, 이런 형태의 로그 확인보다는 저희가 AIOps를 통해서 쉽게 로그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스라고 이제 데이터 뷰를 선택하고 이제 그 방금 스파이크가 튄 로그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튄 부분만 따로 구분해서 이제 디비에이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평상시 발생했던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PG 벤치에 관련돼서 뭔가 많이 데이터가 발생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디비에이션을 튄 거를 눌렀을 때는 이제 전체에 대한 거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로그에서 PG 벤치, 포스그레에 관련된 로그를 봤기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할 때 이제 포스그레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관련된 로그만 딱 보여주고 다시 스파이크를 클릭하면 포스그레에 관련된 로그만 보여줍니다. 예, 분석을 하고 있죠.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리셋을 하고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누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그레스에서에 관련된 로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유저, pgbench, 그 다음에 유저네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로그의 패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p-value나 임팩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상 징후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pgbench에서 뭔가 로그가 많이 제너레이션 된 것 같아요. 이제 도큐멘트 카운트나 p-value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데모는 로그 레이트 애널리시스인데 그 아래 로그 패턴 애널리시스도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록스 데이터 뷰를 선택해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필드에 메시지 필드의 로그 패턴을 분석하면 여기 또한 이제 pgbench,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로그 패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스트림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AIOps를 통해서 이제 이상현상 점수를 확인하고 좀 더 쉽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AIOps 화면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에 이어서 이제 다른 Saa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리텐션이 정해져 있거나 이제 데이터 리텐션을 늘리려면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비용을 좀 더 추가해야 되지만 엘라스틱에서는 데이터 보관 기간을 선택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티어가 낮을수록 빠른 응답 시간을 지원하고 이제 비용이 좀 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계층별로 이동되어 사용되고요. 보관 주기는 제한이 없지만 데이터 관리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버그 로그는 7일 동안 밀리세컨에서 초 단위로 검색하고 그 이후에 저렴한 티어로 이동해서 계속 검색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티어 4는 실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예를 들면 AWS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즉 티어 4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캐싱해서 로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티어별 과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티어별 비용은 아래 이제 뭐 $100, $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상대적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티어 1, 2, 3, 4로 갈 때 얼마나 저렴해지는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티어 1, 2, 3, 4는 핫, 웜, 콜드, 프로즌 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APM이 있는데요.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 혹은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속도 저하나 에러의 근본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트레이싱으로 프론트엔드, 럼에서 백엔드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 트랜잭션을 하나의 트레이스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에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힙스터 숍이라는 화면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제품 타자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Add to Cart를 클릭합니다. Add Cart를 클릭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계속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 많이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엘라스틱 옵저빌리티를 통해서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에 들어가서 카트에 담긴 화면이고요. 다시 엘라스틱 옵저빌리티에 들어가서 제 스페이스를 클릭을 하고 이제 옵저빌리티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오버뷰 화면이 있고요. 오버뷰 화면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탭을 들어갑니다. 서비스 맵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 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카트에서 뭔가 느린 거를 봤잖아요. 이 카트 서비스를 클릭하면 뭐 레이턴시나 드루풋, 뭐 페일드 트랜잭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카트라고만 입력하면 이제 카트 서비스가 나오죠. 이렇게 클릭해서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카트 서비스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카트 서비스의 오버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카트 서비스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이 있는데 여기에 뭐 add 아이템, 카드 이제 카트를 넣을 때 발생되는 게 레이턴시가 3초 정도 걸리네요. 평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뭐 레이턴시나 뭐 failed transaction rate, 실패한 트랜잭션이나 뭐 에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느리긴 한데 에러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느려졌는지, 네,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느려졌는지. 그리고 여기 레이턴시를 보면 좀 약간 튀는 게 보여요. 뭐 그 이제 5초 이상 걸린 것도 있고 아니면 5초 이하 걸린 것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레이턴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에러 넣고 아래 내려가면 이게 분산 트레이싱 화면인데요. 여기 분산 트레이싱 화면에서 보면 네, 뭐 6초, 그리고 여기 레이턴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제 분포도가 뭐 30ms 아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약간 90%타일에 가까운 걸 보면 그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샘플에 대한 분산 트레이싱을 보고 있습니다. add 아이템을 했을 때 뭔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이걸 선택하면 네, 여기에 다시 current 샘플이 지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방금 지나갔는데 이제 latency correlations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따로 이제 correlations에서 따로 저희가 분석해서 그 95%타일에 가까운 이런 로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correlation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0에서 1까지의 점수가 있는데 이제 1이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이제 이상 현상 점수가 좀 더 높은 것을 뜻합니다. 이제 레이턴시 증가에 대해서 좀 더 연관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네, 0.95점이죠.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로그를 추려 봤을 때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서비스 버전이 뭐 1.7이고 뭐 노드 네임 그리고 뭐 컨테이너 아이디 등등이 있죠. 네, 이거 이제 필드 네임과 로그의 필드 네임과 필드 밸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뭐 1.7 버전을 올렸을 때 뭔가 레이턴시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1.7에서 1.7일 때 막 레이턴시가 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래 다시 내려가서 이 필터에 1.7 버전을 제외하고 다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not service 버전 1.7 있죠. 이거를 제외하고 검색한다면 이제 다시 막 5초로 튀는 게 없어지고 뭐 그 보통 이제 평균 레이턴시가 10ms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막 5초, 9초 있던 게 이제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팀에서 1.6 버전에서 1.7 버전으로 뭔가 그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1.7 버전에서 1.6 버전으로 롤백을 하거나 1.7 버전을 재빨리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latency correlations를 활용해서 이제 로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느려진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ntinuous profiling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 프로파일링 기능은 최근에 출시된 기능입니다. 이제 실행되는 함수 또는 메서드가 사용하는 CPU를 플레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이 잘 안 나오거나 비효율적으로 반복되는 함수를 프로파일링 메뉴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이 프로파일링 기능에서 이 캡처와 같이 레이블에서 카트 서비스 버전 1과 카트 서비스 버전 2를 비교했을 때 어떤 함수에서 CPU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캡처에 대한 예시는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이제 이 유니버셜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P나 파이썬, 자바 또는 JVM에서 동작하는 언어, 그리고 이제 고나 러스트, C++, 루비, 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은 인벤토리 화면인데요.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노드별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진한 빨간색이 CPU 유세이지가 높은 파드입니다. 여기 예제는 쿠버네티스 파드이지만 이제 상단에서 호스트별, 쿠버네티스 파드별, 컨테이너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트릭에서도 뭐 CPU나 메모리,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등으로 이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 말고 이렇게 캡처와 같이 리스트별로 인프라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은 저희 오버뷰 화면인데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엘라스틱에서 큐레이션된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데이터 수집에서 설명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ECS,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에 맞춰서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주기 때문에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Ops로 저희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앞서 이제 로고에 대한 데모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모두 지원합니다. 앞서 본 이상 탐지나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학습 없이도 가능한 비지도 학습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RUM, 리얼 유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SDK를 제공하고요. 이제 또한 신테틱스라는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봇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화면은 RUM 화면인데요. 이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코드, 뭐 예를 들면 Vue.js나 React.js에서 이제 그 빌드를 할 때 소스 맵이라는 게 생성되는데요. 소스 맵을 저희 엘라스틱 API를 통해서 이제 올려주면 이렇게 엘라스틱 옵저빌리티 화면에서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챗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챗 GPT와 다른 점은 엘라스틱의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데이터 컨텍스트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가 그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네, 데모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그 얼러트 화면이 있고 여기에서 데모에 대한 타임 피커를 선택하고 이제 조금 전에 본 5분 동안 2만 건의 로그가 발생해서 이제 2만 건의 로그가 발생해서 얼럿이 일어났는데 이전 첫 번째 로그 데모에서는 저희가 View in Apps를 선택해서 이제 수동으로 클릭해서 뭔가를 봤거든요. 여기에서 Alert Details를 누르면 네, 아까 전에 수동으로 했던 행위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뭐 스파이크가 튄 부분을 이렇게 뭐 따로따로 구분을 해주죠. 그리고 뭔가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본 p-value나 이제 그 이상 현상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태그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pgbench, 이제 postgres에 대한 로그로 보이네요. 이제 분석이 끝났고 여기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얼럿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저희 AI 어시스턴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네, 이 PG 벤치 혹은 이 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AI 어시스턴트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영어로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한글로 입력해줘,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 네, 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시스템 로그로 보이며 뭐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등 이런 그 얼럿이 발생한 로그를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발생한 로그 기반으로 어떤 예를 들면 2022년 6월 7일에 수익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나요?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면 AI 어시스턴트에서 자동으로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즉 이제 생성형 AI에 저희 엘라스틱 서치 프롬프트 윈도우 저희 뭐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AI 어시스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모든 이런 기능들은 이제 무료 트라이얼, 14일 트라이얼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퀵스타트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설명한 뭐 로그나 APM 뿐만이 아니라 엘라스틱의 다양한 뭐 시큐리티라든가 뭐 엔터프라이즈 검색 그리고 옵저빌리티의 다양한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듈들에 대한 쇼트 클립으로 데모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거를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